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던 반영구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영구 적정 수강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영구 적정 수강료는 사실 샵이나 아카데미마다 교육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평균적인 단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반영구 수강료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 비싸서 이걸 학원이나 아카데미에서 배울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과연 그 수강료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합리적인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을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처음 상담 오시는 분들은 가격을 듣고 좀 놀라시거나 수강 기간을 듣고서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많게는 6개월 정도 이상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짧게는 하루 이틀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중 단과반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 달 안에도 수료가 가능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지라던가 엠보, 머신 이런 세 가지 기법을 다 나가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카데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엠보를 전문으로 수강을 하는 아카데미가 있고, 수지를 좀 중점적으로 알려주시는 곳이 있고, 그리고 머신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주시는 곳이 있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은 나에게 맞는 기법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좀 다양하게 배워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튜브를 보고서 혼자 독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아요. 근데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수강이 바쁘고 샵이 바쁜 원장님이 그렇게 유튜브에 무료로 정보를 풀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유튜브를 보고서 내가 배우는 아카데미에 대한 불신을 가지실 수도 있고, 좀 그것과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얘기를. 물론 다른 아카데미나 다른 원장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술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내 실력을 한 걸음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반영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다는 거니까. 하지만 일단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는 내가 배우고 있는 걸 다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배우시는 거, 내가 지금 이 원장님을 선택했으면 이 원장님한테 배우는 과정을 전부 다 수료를 하시고, 그 이후에 내 실력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때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로 반영구 마스터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력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미 경력자분들 중에서도 원데이 클래스 찾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원데이 클래스 많이 들어봤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원데이를 가는 거는 그 원장님의 단 한 가지 배울 만한 점이라도 캐치해서 오신다면 그 원데이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데이 클래스 비용이 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진행하시는 원장님이 하루 영업을 포기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해요. 근데 이제 비용 대비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는 뭐 개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스킬을 업한다는 게 그렇게 하루 수업을 들어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초보자분들은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셔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선은 시술을 많이 해보시고 배운 걸 완전히 익힌 다음에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할 때 그때 원데이 클래스 들으시면은 그때는 도움이 되겠죠.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지자면은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될 때 원데이 클래스 찾아가시는 게 좀 더 하나라도 더 배워오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유튜브만으로 반영구 화장이 독학이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상담 전화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타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타투도 독학으로 배우셨대요. 근데 좀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타투는 수강생들도 있고 한데 반영구 과정을 못해서 반영구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타투도 잘못 배우는 사람들 많은데 자긴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러냐 그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상담 안 받으러 오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무언가 돈 주고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업계를 먼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술이라는 게 그 사람의 기술 하나를 배우고자 할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그 비용이 많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유튜브로 반영구를 배운다던가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펜대 잡는 것부터 제대로 못 잡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이거 저거 왔다 갔다. 그래서 막 아카데미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 완전히 다 이해 못 하셨는 상태에서 유튜브 같은 거 자꾸 보면서 이거저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잘할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그분들 아마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은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영구를 처음 시작할 때 머신 기법이나 수지 기법을 전혀 못 배웠어요. 그 시절에 한참 엠보가 나오던 시절이라서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데 누가 요즘 머신을 하고 수지를 하느냐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전혀 못 배우고 그냥 아이라인이랑 엠보로 눈썹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 배운 것 치고는 너무 비쌌고요. 그때 썼던 머신 제가 나중에 수료하고 재료상에서 가격 알아보니까 제가 덤탱이를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단 그 가격 딱 듣고 나서 여기 비싸 이게 아니라 그 내역을 봐야 돼요. 어떤 기법을 배우는지 수지, 머신, 엠보 다 배우는 건지 아이라인 다 배우는 건지 그 입술 헤어라인 다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뭐 SMP까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머신이 SMP까지 호환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머신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재료비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적인 단가인 350에서 400선을 맞춰주는 아카데미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원장 직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찍어내요. 찍어낸다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지 되고, 머신이 한 번 사면 꽤 오래 써요. 머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산 아주 저렴한 머신, 그때는 아날로그 디지털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아날로그 머신 되게 저렴한 걸 썼었는데 전 그걸로도 아이라인 시술 아주 잘했어요. 사실 지금도 아날로그 머신에 대한 나쁜 기억이 없는 게 아날로그로도 시술 진짜 잘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라인이 좀 많이 늘었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손상은 좀 적지만 이제 시술할 때 아날로그 쓰던 분들은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병행을 하다가 최근에 좀 괜찮은 머신이 나와가지고 수강생들 머신도 그걸로 다 바꾸고 저도 그걸로 바꿨는데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느낌일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장기간 사용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머신 뭐 수시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죠. 서투른 목수가 장비 탓한다고. 장비도 되게 중요해요. 장비빨 진짜 중요하고 시술에 따라서 뭐 색소나 머신 출력이 달라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인 테크닉이 되면은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시술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카데미를 볼 때는 이런 나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좀 경험을 해보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기법을 찾을 수 있는 아카데미를 찾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조건 엠보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무조건 콤보가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 수지가 최고다, 머신이 최고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너무 초창기에 배워서 이론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간호학 서적이나 아니면은 미용 서적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이론을 따로 공부를 했고 최근까지도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뭐 색소라던가 뭐 통증이라던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원데이 클래스를 찾아다니면서 배웠고요. 그리고 엠보도 처음에 제대로 못 배웠어요, 저는.
엠보를 어떻게 배웠냐면 난치듯이 배웠어요. 이렇게. 네, 엠보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팁을 드리면 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을 하나 그을 때 근데 날려 긋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끝부분에 가서는 거의 압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이 탈각이 되고 그리고 앞부분은 또 압이 세기 때문에 여기는 또 진하게 남고 그래서 엠보 결과물이 얼룩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시절에 자연 눈썹하는 원장님이 없어서 저 장사는 또 잘 됐어요. 지금 그때 시술 사진 한 장 남기고 다 지웠죠.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반영구 수강하는 거 이상으로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경력 정도 되신 원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잘못 배워서 그거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게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분도 어디선가 잘못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아카데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엠보라던가 뭐 이런 걸 다룰 일이 생기겠지만 기술이라는 거는 영상만 보고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살갗에 새겨넣는 시술이잖아요. 이 살갗에 새겨넣는 시술을 내가 유튜브에서 본 그거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좀 큰 착각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 뭔가 새겨넣는 어떻게 보면 이건 피부에 새겨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기가 일단은 힘들어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게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지적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배우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로 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확실히 그 선생님한테 사사받는다는 느낌으로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무작정 재료를 사서 혼자서 독학을 하시기보단 좋은 선생님을 먼저 찾아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원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저처럼 돈도 많이 썼고 그 어려웠던 시기를 거쳐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수업도 잘 해주시고 좀 끝까지 잘 챙겨주시는 원장님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 찾아서 제대로 반영구를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제대로 배우면 몇 년 동안은 원데이 클래스 들을 일도 없어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클래스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배우기보다는 한 번 배울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기본기를 다 갖춰줄 수 있는 아카데미 그런 곳에서 배우시면 정말로 원데이에 대한 욕심 없이 정말 내일만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돈만 버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가 지금 발달을 했고 온갖 컨텐츠의 홍수로 지금 유튜브만 보고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고객님 얼굴에 흔적을 남기는 시술은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형외과 의사나 외과 의사가 유튜브 보고 수술 방법 배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과 저희 하는 일의 경중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린 사람의 얼굴을 다루는 일이고 그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반영구 화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신다면은 유튜브를 보고 내 기준이 좀 정확하게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그 정확하게 기본기를 다지시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실 수 있는 시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